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죠. 방송국도 문을 닫을 판이다. 자, 정말 줄파상 공포에 휴일이 발칵 지금 뒤집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JTBC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이 JTBC 같은 이런 방송국이 지금 수백억 채무 불이행, 결국 디폴트가 터졌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해서 채무 불이행이지 그냥 빌린 돈을 지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JTBC 같은 이런 방송국이, 큰 방송국이 이렇게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내가 돈 못 갚겠어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금액뿐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 때문에 아마 이런 엄청난 지금 결정, 사실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것들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걸 결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다. 와, 정말 심각한데요. 자, 일단은 206억 정도로 터졌습니다. 야, 뭐 이 큰 방송국이 200억을 못 갚아서 사실 뭐 이렇게 힘들어지고 뭔가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이런 회사들 보면 사실 뭐 200억이 아니라 뭐 100억이 아니라 사실 뭐 10억, 20억 디폴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보면 뭐 조 단위가 막 터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206억, 사실 이것도 큰 돈이긴 합니다. 그래서 206억 유동화 차입금, 이거를 제때 못 갚으면서 지급 불능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 개인들도 뭐 이렇게 빚 갚아야 되는데 이제 못 갚으면 뭐 집이 경매 넘어가고 뭐 이제 난리가 나는데, 자, 이런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사실 홈플러스 사태 때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디폴트 선언이라든지 내가 빌린 돈 못 갚을 것 같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인들도 돈 못 갚으면 당장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누가 또 돈을 빌려주겠어요. 사실 뭐 빌린 돈도 빨리 갚으라고 지금 할 판인데, 이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디폴트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이스 신용평가가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CCC, 와, 이거 뭐 CCC까지 강등을 했습니다. 뭐 엄청난 지금 일이 터진 거고요. 자, 이러니까 이게 모기업인 중앙일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한 200억 정도를 돈을 잠깐 못 갚을 것 같아,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터지고 나면 신용등급 깎이죠. 더더구나 지금 모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모기업도 난리, 뭐 지금 JTBC도 지금 난리,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누가 그러면 뭐 이렇게 중앙일보가 됐건 아니면 JTBC가 됐건 누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도 빨리 받으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디폴트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이 위중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기업까지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BBB 부정적에서 여기도 BB 마이너스까지 강등이 돼서, 자, 결국 JTBC, 중앙일보, 방송국, 지금 신문사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아시겠지만 요건 뭐 잠깐 요 보면서 말씀드리면, 투자 적격이라는 게 AAA 그다음에 BBB 마이너스까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어쨌든 요 정도 지금 버티고 있었던 건데 이게 투자 부적격으로 지금 내려간 거죠. 그래서 BB 플러스 이하 같으면 지금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BB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 부적격 쪽으로 지금 내려갔고, 지금 CCC 뭐 이거는 더 말할 게 없죠. 다 뭐 투자 부적격인데, 자, 그중에서 이 CC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단계, 아니 지금 신용평가사에서 이렇게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JTBC가 CCC를 받았는데 이 CCC가 어떤 의미를 가느냐, 채무 상환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내 빌려준 돈 다 떼일 수도 있어.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경제 상황 악화나 유동성 경색시. 자, 유동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더 안 빌려주고 빌려준 돈 이제 만기가 되면 이거 만기 연장 안 해주고 만기 연장 안 해주는 걸 떠나서 빨리 갚으라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원래 만기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서 그냥 빨리 갚으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유동성이 급격하게 경색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돈이 말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서 사실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부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도 가능성이 지금 CCC라면 이런저런 상황이 돼서 부도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할 정도고 차환 실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환 말 그대로 지금 만기가 됐을 때 다시 리파이낸싱이 돼야 되는데 이 리파이낸싱 차환이 안 되면 말 그대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환 안 되면 이게 엄청나게 사실 위험한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CCC다 이렇게 되면 고위험 채권이다.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JTBC가 한 200억 정도를 지금 디폴트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그룹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차입금이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뭐 잘 돌아갈 때야 2조 8천억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신용 경색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2조 8천억 3조 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리파이낸싱 또 이게 차환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뭐 모기업까지도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자, 결국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신용평가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JTBC 유동성 파탄에 따른 디폴트 선언 이것 때문에 중앙일보 그룹의 계열사들이죠. 뭐 전체 계열 재무 위험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한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JTBC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라는 것은 디폴트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 결국 이제 정말 방송국이 그것도 중앙일보 이런 뭐 그렇죠. JTBC 같은 이런 유명 방송국이 이게 뭐 문을 닫는 거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최근에 사실 광고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뭐 워낙 그렇죠. 지금 뭐 특히나 또 OTT 시장으로도 너무 많이 가 있고 광고 시장 자체도 안 지금 뭐 상당한 뭐 얘기들이 많이 또 영화사들도 사실 그렇죠. 영화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국 쪽으로 이렇게 일파만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이게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진짜로 방송국이 문을 닫고 신문사가 문을 닫는 이런 일까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기업 회생 신청을 지금 해놨는데 이게 지금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연일 지금 일파만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순손실이 1조 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죠? 지금 뭐 부채도 부채일 텐데 순손실이 지금 1조 원이고 자, 1년 내에 당장 지금 돌아오는 유동성 차입금 이게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유동성 차입금 계속 돌아올 텐데 뭐 이게 지금 1조 3천억이나 됩니다. 아니 지금 손실이 1조 원인데 이 유동성 차입금을 이거 어떻게 갚죠? 아니 벌어도 지금 못 갚을 판에 손실이 1조 원인데 이 갚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자, 회생계획안 지금 시한이 지금 7월 3일입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고 물론 연장이 되겠죠. 이제 연장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더라도 최종 9월 3일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2달 안에 뭐 이게 회생이 안 된다 그러면 매각이 안 되고 뭐 회생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뭐 이게 뭐 파산, 부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겠죠.
자, 운영자금이 지금 없어요. 뭐 지금 갚을 돈은 말할 거 없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지금 4월 월급이 25% 4분의 1만 지급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더더구나 5월 월급은 지금 아직도 미지급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BK 파트너스인가요? 결국 대주주 쪽에다가 지금 뭐 한 1,000억 정도 얘기가 나왔죠. 자, 1,000억, 근데 1,000억 가지고는 뭐 택도 없다. 뭐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1,000억 들어온다고 해도,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미래에셋 쪽에 뭐 이제 채권단이죠. 채권단 쪽에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뭐 이렇게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대출을 해달라.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이게 계속 돈을 쏟아 붓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발을 빼도 지금 뭐 힘든 판에 계속 돈을 넣는 게 지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뭐 미래에셋 쪽에서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래서 이 지금 1,000억 정도 가지고 과연 이게 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운영자금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 자, 이러니까 지금 매장에 이렇게, 그럼 이거 누가 지금 매장에 납품을 하겠어요? 납품했다가 나중에 이거 뭐 부도나고 그러면 돈 못 받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면 매장에 결국은 물품이 없으면 결국 누가 고객들이 가겠어요? 아니 뭐 쇼핑하러 갔는데 물품이 없어. 그러면 이거 누가 쇼핑을 가겠어? 그럼 또 매출이 줄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면 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디폴트 선언한다라는 게 회생 신청한다라는 것이 좋게 끝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악화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홈플러스 사태는 계속 좀 악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올해만 이미 2,60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104개 중에서 37개가 또 폐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 37개에 3,500명이 또 실직 위기를 당하겠죠. 자, 그런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했다가 지금 희망퇴직자가 지금 너무나 많이 몰렸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우 뭐 운영자금 1,000억 정도 긴급 수혈된다라고 해서 자, 이것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퇴직금 뭐 희망퇴직을 하면 뭐 퇴직금도 주고 뭐 3개월치 뭐 위로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안 되죠. 이런 게 뭐 지금 그러니까 약속했던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희망퇴직조차도 중단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홈플러스 같은 이런 정말 대형 공룡 유통사가 부도가 된다 그러면 완전히 그래서 문을 닫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직원만 15,400명. 와, 뭐 막 거의 뭐 16,000명 가까운데요. 자, 여기에다가 입점업체들, 납품업체들 이런 거 다 합치면 지금 뭐 노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 10만 명이 실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홈플러스 이 사태 이게 뭐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상황만 보자라면 이게 지금 특히나 뭐 손실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지금 매수를 해도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엄청난 부담이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정치적으로도 뭔가 해결을 할 것 같았지만 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일단은 현실인 것도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뭐 방송국도 그렇고 이런 유통사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런 회사가 아니 여기가 문을 닫겠어. 아니 JTBC 같은 경우가 설마 문을 닫겠어. 홈플러스가 문을 닫겠어.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지면 실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저도 IMF나 금융위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가 은행이 문을 닫겠어.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은행이 파산하는, 은행이 부도가 나는 이런 일들이 실제 생겼던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결국 뭐 무조건 뭐 그냥 간다는 건 없죠. 이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뭐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되겠죠, 다들.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뭐 성과급이 뭐 5억이다, 6억이다, 뭐 좀 난리 뭐 이것 때문에 뭐 집값 올라간다, 뭐 연일 신문 방송에서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6천 뚫고 7천 뚫고 8천 뚫고 9천 턱 밑까지 갔다, 뭐 주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초호황 때문에 약간 그렇죠. 좀 나라 전체가 좀 취해 있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뭐 워낙 또 근데 뭐 이거라도 사실 버텨주는 것도 감사하긴 한 일이긴 합니다. 뭐 다 힘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초호황으로 뭐 전체적으로 초과세수도 일어나고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호황의 그늘이 또 있잖아요. 결국은 뭐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다들 뭐 난리인데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보통 우리가 이거 한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계 기업이 뭐 지금 영업으로 이자 못 내는 게 뭐 3년 넘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좀비 기업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도 못 내는 정말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기업들 비중이 역대 최대치여서, 자 이게 그러니까 산업 분야별로 지금 이 온도차, 그래서 지금 많은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K자 성장을 가장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곳들은 이 반도체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곳들은 이렇게 미친 듯이 또 아래로 좀 내려 꽂히는, 보통 우리가 이걸 또 악어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어의 입처럼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엄청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황인 곳은 너무나 호황이고, 또 이제 악화되는 곳들은 너무나 악화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이제 있는데, 특히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계 기업의 비중, 이게 지금 큰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한계 기업, 그러니까 벌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이 비중이 38.5%도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39.9%. 야, 이거 뭐 40%입니다. 뭐 사실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니 10개 중에서 4개, 100개 중에서 40개 기업이 벌어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야, 이거 정말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 결국 수많은 기업들이 이자조차 못 갚는 상황이 됐고, 자,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대 은행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IMF 때, 금융위기 때 다 봤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자, 이 대단한 5대 은행. 자, 여기가 뭐 힘들 일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또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이자조차 못 갚는 무수익 여신, 우리가 보통 소위 깡통 대출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5조 6천억이나 됩니다. 거의 6조 가깝게 되는데, 자 이게 기업 쪽이 4조 원이나 돼요. 거의 뭐 한 80% 이상이 기업 쪽에서 깡통 대출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게 2019년 5조 9천억이요. 7년 만에 가장 많은 지금 최대 규모가 되겠고, 뭐 지금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이 1조 1,400억, 하나은행이 1조 1,900억, 신한도 1조 600억, 우리도 8,900억, 거의 이것도 한 9천억, 1조 가까이 오니까요. 농협도 1조 3,300억. 자, 결국 5대 은행이 모두 지금 조 단위 가깝게 지금 터지고 있는 뭐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국내 은행들 부실채권 규모도 무려 17조 7천억이나 됩니다. 이게 작년 말 대비해서 1조 1천억이나 증가를 했고요. 이것도 뭐 7년 만에 가장 최고치가 돼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기업들 부실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삼성, 신한, 국민 8개 대표적인 카드사 6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4,700억이나 되는데, 이게 1년 전 2,560억보다 84%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 카드 대란 때가 6,100억이었는데 와, 이렇게 되면 거의 5천억 가깝게 돼서 거의 뭐 비슷한 상황까지 가고 가장 큰 규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다들 보험께서 버틴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전체 해약 환급금이 11조 9천억. 와, 거의 12조 원 가까운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8%, 30% 가깝게 급증을 하면서 결국 뭐 이런
기업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게 가계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뭐 다들 뭐 이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원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4월 말까지 법인 파산이 859건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계속 뭐 파산이 뭐 우리가 줄파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20%나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자, 결론은 그렇죠. 기업이 파산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 상실하면 이건 뭐 이게 뭐 만약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되면 이게 개인 파산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IMF 때, 금융위기 때 뭐 저도 겪고 뭐 겪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 개인 파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기업하고 개인이 파산하면 빚을 못 갚죠. 뭐 은행들이 지금 뭐 최대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지금 우리가 이거 뭐 다 겪어본 일입니다. 은행이 파산할 일이 있겠어? 은행도 파산을 합니다. 은행도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JTBC 문제 뭐 여기 또 이어지는 중앙일보 모기업 중앙일보의 문제 또 공영 유통사인 이 홈플러스 문제 뭐 다른 데들도 뭐 일파만파겠죠.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IMF 때도 겪어봤고 금융위기 때도 겪어봤고 자, 부동산 시장도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고 일자리가 좋고 소득이 짱짱할 때 많은 분들이 집도 사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자리가 불안하고 내 지금 사업장이 불안한데 내 회사가 지금 불안한데 더더구나 장기적으로 더더구나 지금 엄청난 고금리잖아요. 이미 거의 8%까지 가 있는 지금 7.5%까지 가 있죠. 벌써 5대 은행이.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일자리가 불안한데 아니 우리 회사가 불안한데 집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자, 부동산 시장도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결국은 뭐 기업이 좀 짱짱하게 잘 돼야 되는 거고 뭐 개인들도 그렇죠. 맞아요. 은행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 좀 잘 해결돼서 자,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좀 온기가 도는 좀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또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짧지 않은 영상을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이렇게 뭐 저에게 도움이 또 되라고 일부러 참 귀찮고 번거로우신 일일 텐데도 일부러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뭐 이렇게 마음 써주신 걸 볼 때마다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월 9,990원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